스타트업 직장인들이 라운지에 모여 앉아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B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정 패널 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정 패널 2 제이콥입니다. 아 근데 고정 패널 좀 약간 심심하지 않나요? 심심해서요. 식사 안 다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거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삽품에서 기회를 드릴게요. 바로 이제 코멘트 들어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코멘트가 쉽지 않아요. 네. 고정 패널 1, 2 약간 심심하다. 알겠습니다. 네. 고정 패널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약간 신박한 거 신박한 걸로 다음에 준비 가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난 그 처음 파일럿 방송 때 저희가 이제 엔데믹이 온다 재택근무 트렌드 얘기해봤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스타트업 재직자들답게 스타트업의 재밌는 서비스, 신박한 서비스, 신박한 스타트업 서비스 공유하기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신박한 거 조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어떠셨나요? 저는 네. 기억해 보면은 네. 예전에 가장 이 신박하다는 말에 딱 맞는 그 느낌은 토스였던 것 같아요. 네. 토스를 처음 토스 송금을 경험했을 때 정말 신박하다 그리고 완전히 팬이 돼서 그때 제 주변에 이런 걸 모르던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진짜 열광적으로 전파했던 이런 것도 모르냐. 요즘 이제 송금을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계좌번호로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송금하는 그거를 주변에 있는 저희 아재들한테 열심히 전파하면서 좀 무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네. 네, 굉장히 신박했고 그게 토스 초기죠. 그게 언제 나왔죠? 처음에 나온 거? 15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9년, 10년 됐을 와. 거예요. 그렇죠. 되게 초기에 하여튼 시작했는데 이렇게 신박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역시 그 토스가 지금은 이제 데카콘. 그렇죠. 네, 데프콘 아니고 데카콘. 네. 한 20조 이상 되는 네, 거예요. 데카콘으로 지금 성장한 거 20조. 보면서 역시 그 처음에 그 신박한 느낌 그것이 지금까지 잘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스. 10년 전이면 딱 그 모바일폰 막 쓰기 시작하던 그쵸. 때 정도 되려나요? 맞아요. 스마트폰. 네. 아,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네. 2009년 10월에 아이폰이 한국에 처음 출시됐어요. 맞아요. 그때 KT하고 싸우다가 KT로 나왔죠. KT로 나왔죠. 아, 처음에는 SKT는 못 썼어요. SKT는 아예? SKT는 없었어요. 안 KT만 나왔어요. 있었어요. 아. 네. 이게 우리나라는 결국 그 제조사가 그쵸. 전부 다 납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삼성이 아마도 좀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SKT에.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 너네가 만약에 아이폰을 가져오면 그렇죠. 갤럭시를 안 준다. 안 주겠다. 약간 이런 좋은 거를 뭐 느낌으로. 늦게 준다든지 뭐 이런 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아이폰을 어쨌든 이제 2등 회사 네. 모바일에서도 그 당시 KT.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KT가 첫 출시를 했을 때 다 막 몰려가가지고 그때 아이폰 3GS를 네. 사러 갔던 줄 서가지고. 네, 네, 네. 근데 당시에는 그 스마트폰 포션이 그렇게 클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9년 그때 그 얘기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그 옴니아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들어본 회사에서 것 같은데. 연하를 응원한다면 옴니아. LG인가요? 아니요, 그 삼성. 삼성. 아, 삼성의 윈도우 옴니아. 7, 윈도우 6, 7 운영, 안드로이드도 아니었어요. 아. 네네네. 삼성 그 운영 체제를 쓰는 옴니아를 회사에서 지급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회사 좋았네요. 그러네요. 네, 옴니아. 왜냐면 그래서- 난 맨날 그 모바일을 준다는 거는 어디서나 일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 위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용도로는 그 블랙베리 블랙베리 그쵸, 그쵸. 오바마. 네, 블랙베리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화면이 있다만한 옴니아가 나와가지고 음. 이제 옴니아를 저는 지급받았었습니다 아. 그때. 되게 얼리 어답터. 그러게요. 그렇죠. 저는 그 블랙베리는 너무 아재 같다. 그래서 난 옴니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옴니아는 감 압식 그 터치를 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눌러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편하긴 했지만 불편하기도 했어요. 꼭 이렇게 힘을 좀 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이제 옴니아를 만드셨던 어떤 분이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아이폰 잘 안 될 것이다. 아, 왜냐면 정말요? 손톱으로 터치가 안 되지 않느냐. 아, 불편하다. 네, 불편하다. 손톱이 긴 사람은 손톱이 닿았을 때는 이 정전식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망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참 안타깝죠. 네. 토스 얘기로 좀 돌아와가지고 네, 네. 처음에 네. 송금을 어떻게 할 수 있었죠, 토스가? 토스 앱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네. 그냥 전화번호로 그 송금을 하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피어 투 피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떤 장치로 이제 보내줘서 그 소비자는 이제 C2C로 보낸 것처럼 느끼고 네. 아마 토스가 중간 장치가 뭔가 액션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토스도 이제 토스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비바 리퍼블리카. 맞아요. 비바 예. 리퍼블리카. 공화국 만세. 네. 그 회사가 이제 토스를 만들었을 때 아마 피버팅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8번인가 9번인가. 아, 정말요? 실패를 많이 하고 오.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제 만든 서비스가 토스인데 이제 대박이 나서 네, 9번째라고 하네요. 아, 9번째. 의외네요. 네. 저는 처음에부터 완전 쭉 잘 풀렸을 줄 알았거든요. 토스는지. 지금 워낙 잘 나가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10년 됐는 줄 알았는데 2015년부터 했더라고요. 그죠? 토스요? 제가 생각보다 얼마 15년 안 됐어요. 정도로 기억이 돼요. 네, 아, 생각보다 얼마 안 그러네요. 됐는데 네, 일상에 너무 많이 녹아있다. 정말 빨리 성장을 하긴 했네요. 거의 네.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토스라는 말,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이용자가 쓰는 그 브랜드니까 그쵸. 토스가 이렇게 이 돈 던지는 약간 톡 튕기는 느낌이 그쵸, 들어가지고 그쵸. 토스한다. 토스한다 이런 느낌. 이름은 참 잘 짓지 않았나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초기에 이제 어떤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뭐 10억인 20억 이상 그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모티펀드를 쓰는 곳들은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투자자가 그 외국계 우리가 아는 그 네, 에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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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미 검색하면 다 나와. 에이모가 알토스. 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알토스에서 이제 투자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이콥은 송금할 때는 무조건 토스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으세요? 그 이후에는 사실 토스 송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 그 유사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카카오톡으로도 송금할 수 있게 됐고 그쵸. 그래서 카카오톡을 거의 쓰게 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한 1, 2년 정도는 토스를 썼지만 카톡 송금이 나온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메신저에서 바로 송금하는 게 쉽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카톡으로 다 넘어갔던 것 같고 나머지 큰 금액은 또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 계좌 송금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근데 토스가 워낙 많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증권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은행도 생기고 카드도 만들어주고 이쁘게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토스에 돈을 벌게 해준 적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증권 거래했으면 거기 수수료 조금 줬겠구나. 저는 수수료 엄청 많이 냈습니다. 아, 그 네. 단타를 하시나요? 네,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단타. 네. 네. 원하지 않게. 네. 증권 수수료가 좀 파워풀하긴 하죠. 거래가 특히 요즘에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워낙 증권 거래 많이들 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만보기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아, 이제 그거, 접속을 네. 많이 하니까 뭐 광고, 스폰서 같은데 이제 제가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 만보기는 정확히 어떻게 워킹하는 거예요? 저 써본 적이 없어서. 만보기는 그냥 뭐 캐시워크라든지 뭐 일반적인 만보기랑 거의 비슷한데 그 약간 그 뭐 몇천 보 걸으면 뭐 10원 주고 10원. 네 그리고 뭐 6천 보 걸으면 또 10원 주고 그리고 만 보 걸으면 2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하루 어제 제가 신박한 건 아닌데 그 네네. 신발과 같이 엮여 있는 나이키 앱. 네, 나이키 아. 나이키는 아니고 앱에서, 신발이 네. 150만 원이라고 하던데. 리얼리? 네, 근데 신발과 연결된 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채굴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암호화폐 채굴할 수 네 있게. 맞아요. 뭐 걸으면 스테픈, 어쨌든- 스테픈. 네네. 스태픈. 네, 스테픈. 그래서 그 신발을 사서 앱이랑 연결시킨 다음에 열심히 걸어 다니면은 그 암호화폐 채굴되는 그런 앱이 나왔다고 별게 다 있네요. 네. 150만 원 맞죠? 가격은 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굳이 10원, 20원 주는 만보기 기능을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 뭐 CPM, 뭐 CPC 이런 거 네네.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하루에 3번 들어가면 20원으로, 그러니까 총 40원으로 3번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 아닌가. 토스에 한 번이라도 뭐 MAU나 DAU 액티브 유저를.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목적이구나. 네, 저도 10원, 20원, 40원에 제가 반응할 때는 편하거든요. 오늘 하는 자신에 대해서 네, 좀 약간 약간 자괴감도 자괴감 느끼고. 근데 저 지금 그거 티끌 모아가지고 한 1,400원 모았습니다. 와. 네, 1,400원. 네,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바나나 우유 1,400원인가요? 아 정말 물가의 시대네요. 네, 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물가도 한번 주제로 나중에 해봐도 재밌을 것 네.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토스 신박했고 또 제가 굉장히 애정했던 네네. 지금은
어떻게 피보팅 한번 없어졌다가 다시 하고 있는 타다를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타다가 처음 나왔을 때 X인가요? X? X? 사랑했다 과거형. 아, 지금 그렇죠. 왜냐면 타다가 유스. 타다도 똑같은 거예요. 네. 타다도 처음에 시범 서비스부터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그 월 정액권까지 끊어가면서 썼었죠. 초기에 그 와. 캔디 줬던 거 아세요? 그럼요. 캔디 뭐예요? 그 무슨- 상에서 네. 그 선물이 줬었어요 항상. 그- 들어 있었어요. 아, 탑승하면. 네. 초기 탑승 프로모션. 처음에 가입하면은 집으로 하나가 날라왔고 어. 그리고 아닌가 아니요, 그 차에 타면 탐은 있었나? 그 드라이버가 주셨어요. 그거 캔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석 캔디 원석 캔디 주셨어요. 맞아요. 네. 돌같이 생긴 아. 캔디. 자일리톨이라고. 네네. 이가 상하지 않는. 네. 그거 제가 저희 SNS에 공개하면서 네.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막 또 열정적으로 엄청 홍보를. 했던 이것이 바이럴 마케팅이죠. 그쵸. 유저가 그냥 팬이 돼서 막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음. 그 딱 두 개 뜬 것 같아요. 토스하고 타다. 네. 저도 타다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거 봤는데 초기 그 유저 팬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저도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에 어떤 팬의 개념의 유저들이 있는 게 좀 신기했는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 경험이 카니발을 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전 카니발이 그렇게 좋은 차인지 맞아요. 몰랐어요. 카니발을 타니까 너무 이 높아가지고 시원하면서 일단 기사님이 아무 말도 걸리지 않는 요 상황. 그쵸. 네, 그거에 너무 만족이 컸죠. 냄새 나지 않고. 네, 깨끗하고. 93.5 채널 항상 틀어놓고. 그렇죠. 음악이 93.5. 잔잔하게 네, 흐르고 클래식 채널. 클래식이 항상 그것도 뭔가 가이드가 있었던 건가요? 93.5를 네. 틀어라. 그게 가이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디테일하게 되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인사를 해줬어요. 다 인사. 딱 타면 어서 오십시오. 내릴 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그런 어쨌든 그 이동에 이거 모바일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네네.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썼었고 이 타다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을 때도 그쵸. 네 굉장히 팬의 한 명으로서 열심히 지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지하셨나요? 지지했죠. 엄청 지지했어요? 지지했죠. 네. 어허. 그리고 뭐 어디 가가지고도 네. 좀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하. 네, 네. 그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법조. 그래서 타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생을 한 회사잖아요. 네. 법이 갑자기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었는지. 법이 바뀌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3부작으로 할 정도로 아주 긴 그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법에 있었던 예외 조항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 예외 조항을 없애버리는 법이 이제 네. 없애버린 쪽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됐던 그런 서비스였고 네, 그 중간에 있어서는 참 그 넷플릭스 네. 다큐멘터리를 보셨지만은 네네. 참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는 어떤 케이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합법이었나요? 그게 아니, 그레이 이제 에어리- 합법이었어요, 확실히. 합법. 네, 합법이었고. 그러니까 렌트카를 하고 네. 기사를 대여하는. 네. 네. 원래는 렌트카에 기사를 대여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데 9인승 이상의 그 승합차를 네. 빌려줄 때에는 네.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영수증에는 따로 이제 렌트피랑 그리고 이메일에 기사, 다 따로 왔어요. 네, 따로 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제가 렌트카를 빌린 걸로 네.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렌트카를 빌리고 기사님한테 드리는 돈이 따로 나왔어요. 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법이 아마 2014년인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좀 파봤거든요. 제 팬이니까 열심히 팠어요. 왜 이런 법이 있으면 전문성도 있고. 네. 무조건 파보시겠죠? 네. 열심히 팠는데 네. 그 승합차 9인승을 왜 그럼 기사를 다른 데는 기사를 못 빌려드리게 기사를 같이 못하게 했는데 9인승 승합차 하면 되냐? 앨리스는 지금 면허가 어떤 종류신가요? 저요. 부끄럽게도 1종인데 제가 1.5 리얼리?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항상 트럭을 몰 수 있게 해야 되는 저도 거죠. 그 생각으로 그렇죠. 나중에 수박을 팔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모르는 거다. 우리는 전 이종 자동. 2종 자동이죠. 네. 2종 자동은 9인승 승합차를 못 몰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종 자동을 가지신 분이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렌트를 하면 본인이 운전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렌트카 입장에서. 그럼 이건 되게 돌발적인 질문인데 예를 들어 구매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를? 이종, 네, 내가 2종 자동밖에 없는데 네. 그 1종인 이제 차량을 구매는 할 수 있나요? 구매할 때 면허는 확인은 하지 않더라고요. 하긴 하지 구매할 땐 않나요? 상관없을 아, 거예요. 구매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허를 즐거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아, 면허 본인이 운전을 하려면 운전하려면. 네. 재밌게도 토스가 VCNC죠? 네.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소카가 그 이제 사업을 하려고 제가 듣기로는 소카가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네네. 원래 비트윈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VCNC의 개발력이 좋다고 되게 유명했었어요 원래. 근데 그 업체를 아예 M&A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VCNC도 운영하지만은 타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윈과 타다를 같이 네, 같이 운영했죠 그래서. 타다는 지금 토스에 팔리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연찮게 신박한 두 네. 서비스가 네네 네, 두 개 다 의도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데 꼬서 깜짝 하셨어요. 놀랐어요. 이게 뭔가 평행이론인가? 지금 토스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할 때 뭔가 타다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따로 지금. 없는 타다를 제가 이제 그 인수 이후에 또 타다도 이렇게 서비스를 접은 이후에 유사 서비스가 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파파. 저는 파파가 일단 나왔었고 네. 파파는 또 타다하고 좀 겹쳐요. 네, 파파도 어디 인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파파가 있어서 파파도 열심히 잘 탔어요. 코오롱에 인수됐네요. 코오롱. 근데 파파도 이제 일반인 그 기사님이시기 때문에 기사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안 잡히는 차에 IM 택시라는 것도 아, 나왔어요. IM 택시. 네네. 그래서 IM 택시가 타다하고 같은 시스템, 완전 같은 시스템을 맞아요. 갖고 있어서 요즘은 IM 택시를 타고 있고, IM 택시는 택시 라이센스가 있는 거죠? 네 택시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택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타다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택시로 지금 피보팅을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참 이 소비자가 너무 간사한 것이 네. 다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쵸. 네. 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다. 타다 네. 이용. 네. 조금 싸더라고요. 카카오 택시 부를 때보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네. 신박한 서비스 기억에 남네요. 네, 저는 싱가포르에 잠깐 있을 때 그랩. 그랩. 그러니까 그랩이 정말 필수 앱이었는데 네. 토스가 딱 타다를 인수했다고 했을 때 저는 딱 그랩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그랩은 오히려 반대로 택시를 잡는 앱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핀테크 회사가 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택시 잡을 때 뭔가 돈을 결제가 일어나니까 그 돈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거를 그랩페이로까지 발전을 시킨 네. 네, 그렇게 큰 회사인데 네. 토스는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먼저 핀테크가 크고 거기에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걸 붙인 네. 네. 그렇게 돼서 정말 토스 이거는 잘 사지 않았나. 네. 네. 앨리스의 신박한 서비스도 알려주세요. 아, 네. 저도 이제 토스랑 뭔가 이제 약간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편리한 해외 송금 와이즈라는 예전 이제 앱 이름은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이름이었는데 요건 한번 갖고 와봤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들어가 있어요? 레볼루시랑 트랜스퍼와이즈 영국 스타트. 맞아요. 영국 예전에 스타트업이에요. 네,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소개해줬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해외 네. 사시는 분? 네. 네, 저도 요거 앱을 싱가포르에 살 때 알았는데 아, 싱가포르에 사셨군요. 네, 싱가포르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돈을 번 거를 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다가 이 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앱이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먼저 창업 스토리를 알려드리면은 2011년에 런던에서 창업을 했고 런던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럽의 여러 인재들이 모이는 도시이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때 뭐 타벳이랑 크리스토라는 에스토니아라는 유럽 나라가 있나 봐요. 저 처음 에스토니아. 알았어요. 네네. 네, 에스토니아가 암호화폐 선진국이죠. 아, 그래요? 네. 디지털에 네. 앞서가는 앞서가는 나라네요. 나라예요. 근데 현금 없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에스토니아. 네. 암호화폐를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ICO 같은 거 할 때 하는 대상국으로 싱가포르, 홍콩, 몰타 그리고 에스토니아 이렇게 4개 정도를 찍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까지 5개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스토니아인 타벳과 크리스토라는 두 분이 이제 공동 창업을 했는데 한 명은 이제 스카이프에서 일했었고 월급은 유로로 받았는데 생활비로 런던에 사니까 파운드화가 필요했던 사람이 있고 크리스토는 딜로이트에서 일했는데 파운드로 월급을 받았지만 이제 에스토니아에 주담대를 일으켜서 그거를 유로로 상환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으로 받는 통화랑 필요한 이제 사용해야 되는 통화가 달랐어서 송금을 해외로 해야 되는데 뭐 수수료도 들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서
이 두 명이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제 환전깡을 하자. 약간 속된 표현인데 파운드랑 유로를 서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환율은 당연히 그냥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리얼타임 환율로 은행에서는 항상 그 마크업을 붙이잖아요. 환전을 할 때.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교환을 한 건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이거를 비즈니스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항상 보면은 외국에 있는 스타트업 스토리에는 항상 파티에서 만나는데 회사 믿음을 하는 건가요? 뭐, 그냥 좀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건가요? 근데 해외는 보통 파티에서 네트워킹이 되게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뭐 이게 두 분은 그 픽업 성별이 어떻게 되고. 되나요? 두 분 다 남자예요. 남자분이 네. 파티에서 만나서 비즈니스를 논했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면 파티에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만한 정도 돼야 이제 그 정도 집념이야 사업으로 잘 되잖아. 그 시끄럽고 정신 네. 없는 곳에서.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어느 정도로 컸냐면 170개 국가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트랜스퍼 기능은 한 20여 개 통화 정도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트랜스퍼가 되고 지금 회사 이름을 트랜스퍼 와이즈였다가 트랜스퍼를 빼고 와이즈로 바꿨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트랜스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붙인 거죠. 뭐 멀티 커런시 어카운트 같은 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 뭐 데비카드라든지 뭐 비즈니스 어카운트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회사 법인 계좌를 뭐 여기에 연결해서 송금 같은 걸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비즈니스를 확장을 한 상태고 뭐 진출한 국가는 17개 정도의 오피스가 있고 뭐 전체 임직원이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업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작년 7월에 그 런던 익스체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 이제 상장. 네, IPO 말고 DPO를 했대요. 이거를 DPO를 처음 봤네. 그러니까 IPO는 리스팅을 하면 자금을 한번 이제 신주 발행해가지고 모으는 건데 DPO는 그거 없이 신주 발행 안 하고 그냥 리스팅만 하는 거예요. 네. 그 퍼블릭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러게요. IPO 를 보통은 하는 그 건데 목적인데 돈이 일단 많은가 보네요. 돈이 많은 네. 그냥 기존의 투자자들이 현금화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 네, 위해서 그런 IPO를 있긴 해요. 거. 그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거래액이 작년 그 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거래액이 540억 파운드니까 86조 원 정도. 그 매출액이 원화로 한 6,714억 정도 되고 에비타가 26%. 엄청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5년 연속 이런 자기네들 에비타 같은 했잖아. 건 한번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 잘 네. 모르는데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amortization인가? 이자와 세금과 네네네. 아몰티데이션 뭐. 그게 이제 재고 감모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더 어려워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마진이 좋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뭐랄까요 자금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 뭐 그런 느낌이라서 DPO를 한 게 아니라. 갑이네요. 네. 스타트업이면 이 정도의 그 배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우리는 퍼블릭 시장 가지만 돈은 필요 없어. 네. 아, 진짜 멋지네요. 네. 저도 DPO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 조사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네. 직상전하는 케이스를. 대단하네요. 근데 뭐 DPO를 해도 나중에 만약에 신주 발행하고 싶으면 어쨌든 공모시장 하면 되는 퍼블릭에서 하면 되는 근데 거니까. 올라갈 딱 그 시점에 안 한다는 게 네, 그게 엄청 굉장히 데뷔할 때 원래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데 맞아요. 네, 하지 않는다는 게 근데 이것도 이제 자세한 사실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예 CEO들이 우리가 왜 DPO를 하는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비용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IPO를 하게 되면 어쨌든 주관사 선정해서 IB에 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확실히 좀 비용 효율적인 거는 있는 것 같고 네. 굳이 추가로 그러니까 더 지분 희석을 희석까지 할 하잖아요. 필요 네, 없으면은 네. 지배구조. 네. 아, 네. 그런 좀 네. 특이한 점이 있었고 이걸 작동 원리는 되게 신기해요. 저도 이제 그거 싱가포르에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써봤는데 일단 이 앱이 좋은 이유는 되게 그 앱 UI 자체가 되게 사용하기가 쉽고 뭔가 트랜스페런트해요. 내가 얼마의 환율이 적용되고 수수료는 얼마 낼 거야가 딱 앱에서 미리. 보내기 직전에 미리 알려주거든요. 알려주고.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가 얼마가 결국에는 부과되는지가 되게 숨어 있어요. 환율도 얼마 적용되는지 막 보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앱에서 보내기 직전에 확인이 가능하고 뭐 지금 내가 안 보내더라도 검색을 해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적용하는 환율은 무조건 리얼타임으로 미드마켓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적용한다. 구글랭에서 나오는 그 환율을 적용한다라는 거고 이제 수수료가 다만 보내는 금액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앱에서 심지어 지금 주요 은행 대비 우리가 얼마 총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싸라는 것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렇게 보내는 건데 물론 이제 좀 큰 금액을 송금하거나 할 때는 이게
보내는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100% 이제 이게 더 싸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소액 송금을 뭐 조금씩 하는 사람들, 뭐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생한테 돈 보내는 케이스, 약간 소액을 찔끔찔끔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수수료나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실제로 이제 돈이 정말 크로스보더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통적인 은행들에서는 내가 돈을 해외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정말 해외로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YG에서 그 각 나라의 그 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창업자 2명이서 돈을 그 바꿨던 현물 교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약에 내가 싱가포르에다가 얼마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국에 있는 트랜스퍼 와이즈 계좌에 돈을 보내는 거고, 트랜스퍼 와이즈의 싱가포르에 있는 계좌에서 내주는 거죠. 네, 내가 보내고 싶은 그 계좌에 돈을 보내주는 개념인 거죠. 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정말 관건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자본을 뭐 투자받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춰놨다가 이게 그 한국에도 비슷한 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센트비라든지 뭐 네네. 몇 가지 있었던 많을 암호화폐 거예요.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 네. 네. 이게 네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미국 보내려는 사람, 미국에서 한국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한국으로 하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환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합법인지. 그 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아하. 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일본 이런 약간 외환 관련 법이 좀 센 나라들에서는 액티브하게 사용을 못하는 것 같고, 약간 유럽이나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경제 공동체가 있는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서는 좀 확실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말씀하신 유저 입장에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회사. 그래서 홈페이지에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완전 가버넌스 다 지키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게 써놓고 있고, 뭐 사실 10년 이상 지금 비즈니스를 했고 또 런던에 상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이슈는 뭐 최소한 지금 운영 중인 회사에서는 뭐 해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커지면 들어요. 커질수록 어쨌든 각국에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많아질 거니까 그쵸. 그게 점점 그 앵꼬 디폴트 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은행이랑 똑같은 네. 그 원리로.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네. 큰 금액에서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큰 금액이 되면 그 앵꼬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매입의 가능성, 그러니까 신규 외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프레드만큼 자기는 손해를 보니까 어쨌든 그거는 스스로 녹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네요. 네, 뭐 그런 원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센트비 같은 서비스는 주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쓰신대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베트남,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쵸. 네, 그런 분들 많이 쓰시죠. 송금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송금 횟수도 많고, 그쵸. 그리고 소액인데 이제 수수료 부담 되게 크니까. 이게 맞아요. 완전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걸로 사실은 이건 한국과 미국일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전혀 연결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서비스는. 근데 이거를 암호화폐로 구현한 서비스들은 최소한 암호화폐를 한국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달러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그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에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확신이 되는데, 만약에 트랜스퍼와이즈는 중간에 뭐라도 끊기, 뭐 마음만 먹으면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네. 네. 옛날에 암호화폐 방식도 많이 썼었는데, 대안으로 암호화폐는 되게 유동성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그 약간 비트코인 같은 게 약간 태연화폐에 가깝게 됐는데, 그 예전에는 그 송금을 하느라고 이제 그걸 이제 환전한다고 형모로 바꾸면 그게 그 전 사이에. 세계 전 세계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웠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또 이제 약간 컬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거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되게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 보면 미션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들이 전략이나 이런 거를 공개를 뭐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숨겨놨다가 이제 빵 터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뭘 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걸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뭐를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맨 네. 오른쪽에 스위프트 얘기 나왔는데,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기업은 거기 또 때문에. 이제 스위프트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그런 그쵸. 거네요. 그럴 수 네네. 있죠. 지금은 아무래도 은행도 아닌데 어떻게 스위프트만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사실 은행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해요. 아, 협업을 통해서. 네네네.
이게 좀 재밌었고 뭐 두 번째는 지금 서울 오피스에서 채용 중이다. 네, 서울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여의도에. 그 에이펙 익스펜션 하는 약간 부장급 정도 되는 사람 앞장급. 한 명이랑 네. 그리고 프로덕트 시니어 매니저 2명 채용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약간 한국, 일본 이렇게 같이 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한국, 일본인데 한국에서 뽑고 있네요. 그러게요. 서로 역시 일본은 지는 해, 한국은 뜨는 해, 지는 해, 뜨는 해입니다 봅니다. 당분간은. 네. 네, 그래서 채용도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워낙 아시다시피 그 외국 항공이 너무 빡세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에 좋았고 뭐 풀려는 문제가 너무나 확실한 회사여서 여기는 네, 편하게 빠르게 송금을 하게 하자. 네, 그래서 되게 유저로서 편하게 사용했었던 그런 앱입니다. 한국에서 되려나 모르겠네요. 법이 이제. 네. 기존에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 시도가 많았었죠. 네. 우리나라가 워낙 금융 기제도 세고 또 이런 그 외국의 돈을 빼돌렸던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회사들이 많은 그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번 다음에 외국으로 많이 나갔죠. 사실은.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이라는 것이 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논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때 땜빵으로 다 이런 거 하지마 걸릴 때마다 만들어 놓은 법이어서 전혀 이해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때 이런 수법으로 나갔구나 저런 수법으로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좀 외국으로 밖으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너무 근데 약간 고품격 방송인 것 같아요. 갑자기 용어 자체가 스위프트망, 뭐 기축통화. 네. 저 태연 앞에 이런 말은 한 대학생 때 써보고 처음 써보는 저희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방송. 태연 앞에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축통화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품격 스타트업만. 금이나 은 같은 본위 화폐로 이제 가치를 설정한 화폐래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에서 언제나 본위 화폐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걸 태연. 그래서 달러 보고 태연 화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 참고로 지금 달러 가져가면 금 안 바꿔줍니다. 바뀌었죠? 끊겼기 때문에. 바뀌었죠? 네, 다음으로 우디. 저는 이렇게 빡세게는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전부 링크드인 쓰시나요? 네, 저 써요. 네, 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링크드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링크드인이 전 세계 한 7억 정도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링크드인 나온 지 19년이 됐어요. 오래됐네요? 네. 리드 헤이스팅스 이제 페이팔 마피아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변화가 되게 없어요. 포맷이 되게 아직까지 되게 올드하고 그리고 나 뭐 했다 이제 되게 오래된 레주메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 되게 도전이 많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요즘 그 젊은이들은 그 폴리웍스라는 걸 되게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레주메 같은 경우는 각 저의 이력들의 그 스냅샷 같은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음, 어떤 프로젝트를 했음인데, 근데 이런 스냅샷만 보고는 그 채용을 제대로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평소의 생활은 어떻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는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데, 폴리웍스는 그 어떤 이력의 스냅샷이 아니라 평소에 이분들이 뭐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사이즈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SNS처럼 로그로 표현한 거예요. 스펙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일상과 아니면 비즈니스 액티비티의 모든 것을 이제 로그로 보여줘서 조금 더 그 약간 어떤 스냅샷이 아닌 그 이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점이 아니라 그 과정으로서의 이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이 최근에 A16에서 투자도 받고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러한 형태가 이제 해외에는 없는데 한국이 되게 이런 시스템이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 이제 그 공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 공채가 없어지고 수시 채용을 하는데 근데 그 수시 채용을 할 때 그 이 사람의 이력을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신입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해왔는지는
그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가 실패하고 결과물이 없는 거는 전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걸 매일 폴리웍스의 로고로서 저장을 해왔다면 이분이 이제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있고 한지를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에 뭐 저는 이러한 점에 관심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뭐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했던 프로젝트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BM을 조금 아직은 이제 제대로 BM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분야로 이제 스냅샷으로 찍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분들이 그 저장을 해왔다면 조금 더 그 커스터마이즈해서 채용 공고 같은 것도 보내기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지금 이제 채용해서 쓰진 않지만 페이스북이 아직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이제 난잡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보기 좀 어렵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보통 이제 기존 이력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떤 전공을 했는지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폴리웍스는 제일 위에 그 어떤 배지를 노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로잉을 되게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봉사활동 어떤 봉사활동을 좋아하는지 그런 배지를 최우선에 배치했는데,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했던 것보단 내가 무엇을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저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네. 엘 대표님. 저희는 한국계에서는 맨 앞에 MBTI를 놓고 MBTI 혈액형, 네. 별점 이런 거 놓으면 될 거. 별자리. 근데 요걸 앞에 딱 노출시키면은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국 MBTI 요즘에 네. 뭐 심심치 않게 채용 면접 때 MBTI를 물어본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SNS만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물어본다는 그 얘기가 모 회사의 채용 공고에 뭐 어떤 특정 MBTI 금지한다고 했다고. SNS만 봤는데 진짜인가요? 그게? 네, 싫어요. 네. 근데 MBTI가 물론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이거 예전에 그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직무의 관점에서 나온 테스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그냥 혈액형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실제로 일을 할 때 상대방의 특성을 알고 배치도 하고 업무할 때도 다 참고해라 이렇게 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약간 다름을 이해하자의 맞아요. 관점에서 이걸 네. 한 번씩 해보는. 네. 그래서 폴리워크는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아직은 서비스 네. 안 하고, 그리고 원래는 아직은. 인비테이션 온리라 해서 그러니까 거의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시크릿 코드가 있어요. 모두가 공개된 시크릿 코드가 있는데 그 A16라는 그걸 코드를 치면 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네. 약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 같은 느낌으로. 네네 맞아요. 네. 재밌네요. 폴리워크 이거. 이름이 또 좋은 것 같네요. 저도 폴리워크. 항상 이름을 중시하는 폴리워크. 저로서 네, 맞아요. 폴리 예전에 샀다가 끝까지 못 읽고 그냥 접어버린 책인데 폴리메스 그게 아마 다재다능한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비슷하네요. 폴리워크면 네. 이제 여러 개의 일이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내 전공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맞아요. 되게 다양할 수 있다. 그쵸. 관심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직도 훨씬 더 잦아지고 있고. 근데 맞아요. 요즘은 사실은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이라고 볼 정도로 다능인이죠. 예, 네. 여러 가지 자기의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본캐, 옛날처럼 부캐, 예, 옛날처럼 하나의 이력서에 그냥 적는 그걸로만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보기 때. 직무 이전도 워낙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아카이브를 좀 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이력서에다가 막 미주알 고주알 적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많은 시간을 썼어도 뭐 한두 줄, 뭐 길어봐야 세 줄로 끝나는데 여기에다 좀 아카이브를 해놓으면은 뭐 나 개인적으로도 이제 기억을 해놓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패한 건 남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거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으니까 훨씬 더 이제 신빙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괜찮네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저희도 뭐 한국에 만약에 런칭을 하게 되면 저도 사용을 해보고 싶네요. 네. 네.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요? 네. 아, 지 세대를 위한이긴 하지만 뭐 네. 누구나 열려 있 나이 제한 없고 열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소감 한 마디씩 네. 마무리로 소감 한 마디씩 갈까요? 그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 아무래도 저희가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참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이 나오는 게 너무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진짜. 네. 시간이 부족할 정도. 특별히 다음부터는 저희 대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키워드 하나 딱 던져주면 한 시간 동안 잘 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워낙 아시는 게 평소에 많다 보니까 이제 돌발 질문에도 너무 티키타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네, 한번 원래 되게 뛰어나신 분들인 거 알았지만 되게 감탄했어요. 네. 좋습니다. 어려운 말도 많이 드시고.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약간 백오피스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약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약간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고 뭔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 또 저만의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좀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